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터스 및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픽셀 신테시스를 발표하게 된 안상현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abstract, instruction, method, 그다음에 experiment, conclusion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미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이나 스파셜 어텐션 블록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디션 인디펜던트 픽셀 신테시스에서 줄여서 이제 CIPS를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이 아키텍처는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턴트 벡터의 값과 이제 픽셀 좌표를 이용해서 각 픽셀 컬러 값을 이제 독립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발표에서는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아키텍처가 어느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미지 제너레이터의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학습된 이제 컨볼루셔널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겐에서부터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왔고 다른 유명 제너레이터 아키텍처도 이제 변함없이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이 소타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다른 구조의 이제 스파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인코딩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그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스파셜 컨볼루션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스파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256 곱하기 256 해상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인데, 어, 이제 스타일겐 2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이 사용되지 않고도 이제 비슷한 성능을 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스파셜 컨볼루션 대신에 이제 픽셀 좌표랑 이제 랜덤 벡터의 곱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건 별개로 이제 각 픽셀 값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예측이 픽셀 값 예측 자체가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이 이 CIPS의 이제 제너레이터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인풋으로 이제 레이텐트 벡터 Z랑 XY 그 픽셀 좌표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RGB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거는 하나의 픽셀을 생성해낸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이 i가 이미지고요. 이게 g가 제너레이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m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x 값과 y 값을 이제 생성해내는 그냥 세팅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생성된 이제 xy를 가지고 제너레이팅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 i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타일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스타일겐하고 굉장히 이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매핑 네트워크는 완전히 똑같고 여기만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왼쪽에 이제 이 매핑 네트워크를 이제 지나서 이제 W가 생성이 되는데 W를 A에 넣어서 이제 스타일 컴포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A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그냥 어, 그 똑같은 리니어 네트워크라고 리니어 네트워크는 아니고 이제 간단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지나서 이제 스타일이 나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모드 FC에 넣어서 이렇게 쭉 걸쳐서 이제 RGB 값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스타일겐과 이제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좌표 값을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드 FC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드 FC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모드 FC는
이제 차이겐에서도 이제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거의 모든 거 다 똑같고 이제 마지막에 얘는 스타일겐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그리고 이게 모드 FC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이제 리퀴렐로를 적용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FC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듈레이션을 이제 디모듈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네, 이 결과를 레이어에 넣어서 이제 어떤 값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한 버전인데 이제 모드 FC가 처음에는 이제 한 번만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각각 두 번씩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모드 FC가 끝난 이후에는 RGB 값으로 바꿔서 어떤 값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각 모드 FC 두 번의 모드 FC가 끝날 때마다 이제 생성이 돼서 얘네를 각각 합해서 이제 하나의 RGB 값을 생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 픽셀 값마다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픽셀 값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독립성 때문에 이제 추론 타임에서는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어, 이 아키텍처 자체만으로 이제 스타를 달성하기는 힘들고 이제 위에 이제 좌표 값을 어떻게 계량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좌표 기반의 MLP, 그러니까 MLP를 위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기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사이렌하고 이제 프리의 피처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절충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이렌 페이퍼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그 균일한 간격으로 해서 어떤 그 이미지 크기와 똑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이 좌표 그 x 값, y 값을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 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여기 이 BFO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렌에서 이제 사인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프리의 포지셔널 인코딩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생성된 이미지에 그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코디네이트 인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법은 이제 그 스파셜 포지션, 그러니까 각각의 좌표 값을 위해서 이제 벡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얘도 그 이미지 크기와 똑같은 벡터가 생성이 되고 얘도 이미지 크기와 똑같은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벡터가 이제 런어블한 두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벡터를 이제 컨캐티네이션 시켜서 이제 최종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소스를 보면은 얘네 각각이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얘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결과는 따로 여기 두고 그다음에 이 결과를 여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새로 얘는 얘가 수행된 다음에 이 결과를 사용해서 얘를 내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얘 결과에 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5가지 사용을 하였고요. 네, 매트릭은 원래 이제 두 가지 이제 FID랑 프리시즌 리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메인은 이제 FID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변경을 해가면서 FFHQ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제 행은 여기는 이제 기법 이름, 적용된 기법 이름이고, 이제 여기는 어떤 기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그 모델 이름을 매긴 겁니다. 이렇게 두 개만 적용됐을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은 이제 배치 사이즈 16 그리고 이터레이션 300K로 이제 학습이 되었고요. 표 3을 통해서 보시면은 쿠리네이트 임베딩이랑 레지럴 블록이랑 스킵 커넥션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 특히 이제 쿨리네이트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제거된 모델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보시면은 굉장히 성능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얘도 얘를 빼고 얘만 이제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도 이만큼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쿨리네이트 임베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한 두 가지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신호 처리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좀 하게 됐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몰라서. 이제 먼저 이렇게 그림 4번에 보시면은 프리에 피처스하고 쿨리네이트 임베딩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부분 이제 저주파 부분이고, 이 밝은 부분이 고주파 부분인데, 이제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저주파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논문에서도 프리에 피처스는 저주파 영역에서도 큰 값을 가져서 저주파 영역을 굉장히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면 이제 쿨리네이트 임베딩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전 다 밝잖아요. 이 밝은 게 그 이제 고주파를 잘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쿨리네이트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를 잘 전달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을 하면은 저주파도 고주파도 잘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A 이게 아까 그래서 그 이미지 결과와 똑같은 결과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얘네를 이제 PCA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단편적인 색깔 분포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쿨리네이트 임베딩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얼굴의 형상을 좀 띠고 있는 약간 뭐 그런 것을 있어서, 얘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세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이게 CIPS를 보시면 이제 저주파랑 고주파 모두 잘 학습된 거 보실 수 있고, 이것이 스타일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잘 학습이 됐는데, 어,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 CIPS와 스타일겐의 성능이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격자 무늬가 있는데, 스타일겐은 이런 격자 무늬가 있어서 별로 이렇게 이 모델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격자 무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보고 노션에 좀 추가를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도 이제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또 동일하게 인터폴레이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포비티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고해상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해상도로 처리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이 CIPS에서는 그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고해상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좀 해상도가 낮게 처리를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그 그리드를 배치를 굉장히 균형적으로 균일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이제 쭉 배열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밀집되고 여기는 밀집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그리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잘 나타나고 여기는 좀 저해상도로 나타나는 약간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미싱 밸류가 이제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 채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노라마도 생성을 해낼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스케이프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이제 원통형 좌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모습을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이 중앙 부분 정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B에서 이렇게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랜덤 노이즈와 좌표값만을 이용해서 컬러 밸류를 구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새로운 모델 이 CIPS라는 거를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 아키텍처는 스파셜 컨볼루션이나 업샘플링 등의 연산이 없는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FID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좌표 시스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더 복잡한 좀 전에 보신 파노라마 같은 구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장점을 요약하자면 스타일겐과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좌표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다방면의 시나리오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코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코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노션에 제가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